최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거라 예상되었는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와 또 비트코인이 엄청난 불장을 맞이했죠. 이렇게 시장이 불장에 접어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정말 부자였던 전 세계 대부호들의 순자산이 하루아침 새 100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수혜를 보았던 건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이번에 트럼프를 맹렬하게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였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순자산이 37조 원 가까이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갑부들의 재산들이 큰 폭으로 뛰고 있던 바로 이때 글로벌 갑부 중에서 유일하게 순자산이 줄어든 불운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이비통 및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LVMH의 아르노 회장이죠. 최근에 불고 있는 명품 시장에 아주 큰 위기 때문에 한때 전 세계 1위였던 아르노 회장이 이번에는 꽤나 수모를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또 한편으론 전 세계에서 유명한 K-POP 스타 블랙핑크 제니를 필두로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샤넬, 이른바 샤넬 오픈런이라는 문화 현상까지 생길 정도로 불과 1, 2년 전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던 샤넬마저도 최근엔 빚을 한껏 지며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있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고 싶어도 절대로 살 수 없었던 샤넬과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한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또 부러움을 샀지만 2024년 말 현재는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는 샤넬과 또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명품 시장의 전망을 아주 밝게 보았죠. 순간순간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잠시나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세계 경제는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이 해결되면 뭐에다 돈을 쓰겠어? 당연히 나를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명품 브랜드들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명품 시장들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번 자리 잡은 명품 브랜드의 가치들은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지 않겠어? 라는 예상들을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가나 현물 등 이렇게 여러 자산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두둑해져 있는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명품에 대한 소비가 충격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글로벌 명품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엔 또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또 한 가지 정말 충격받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명품 회사들의 든든한 매출의 한 축을 도와주었던 우리 한국 형님들의 명품에 대한 소비가 말 그대로 떡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한두 개의 브랜드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구찌, 버버리, 펜디, 발렌시아가, 보테가, 생로랑 등 이름만 들으면 정말 누구나 알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유명 브랜드들의 매출들이 다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야 흑우야 너 그거 자의식 과잉 아니니? 도대체 왜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이 한국 매출이 줄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손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명품 시장이 정말 엄청난 게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가 넘는데 되려 명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한국이 더 높다는 거죠. 와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명품에 미친 나라였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지표들은 찾으면 수도 없이도 나옵니다. 전 세계 BMW 5 시리즈 구매국가 GDP 2, 3, 4등을 모두 제끼고 한국이 당당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무려 미국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부자들의 상징 벤츠 S클래스는 한층 더 어질어질한데요. 무려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S클래스 판매량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인데 그럼 이쯤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아니 누가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사? 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들?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이 된 의사, 변호사들? 네 모두 아니죠.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코리아의 명품 매출을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세그먼트는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두었거나 혹은 진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을 20대입니다. 다른 계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쭉쭉 늘었죠. 실상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15살에 첫 명품을 구매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명품은 사야 된다. 정말 위험찬 마인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명품은 산다. 이렇게 명품에 미쳐있던 한국마저도 수많은 해외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명품업계 관계자들은 아니 뭐라고? 한국 시장도 위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다고 하죠. 특히 한때는 백화점 오픈런이라는 기상천외한 문화현상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던 샤넬 또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샤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무려 30%가 넘게 줄었다고 하고요. 특히 본사 차원에선 이런 명품 수요에 대한 위기가 5년, 10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빚, 즉 사모채를 대거 발행해서 비상 경영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업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무려 34%가 줄었지만 샤넬이 아직 한국에서 2,700억을 벌어가? 너무 괘씸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그 이유는 바로 샤넬의 정말 악명 높은 가격 책정 정책 때문이죠. 몇 천만 원을 들고 샤넬 매장 앞에서 노숙을 한다. 영하 20도에도 나는 샤넬을 오픈런 할 거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의 극을 본 샤넬은 정말 극약 처방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샤넬이 1년에 한 번, 정말 많으면 2번 하던 가격 인상을 2020년엔 3번, 2021년과 2022년엔 무려 분기에 한 번씩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 3년 동안에만 가격 인상을 11번
뻔한 셈이죠. 그 결과 샤넬의 대표 상품으로 불리는 여성 가방 클미는 2007년엔 203만원 정도 하던 상품이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싼 가격은 아니다, 그죠? 15년 만에 1180만원까지 껑충 뛰었는데 가장 최근엔 샤넬이 가격을 또 올려서 1600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부 자영업자들의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정책을 보고 배운 것만 같죠. 보다 못한 한국의 한 기자가 샤넬에 공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너네들 한국인들이 그렇게 명품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거야?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자 샤넬 코리아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단순히 국가별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나라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란 거죠.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샤넬 클래식 미디움 가격 한국, 중국, 미국 이거 왠지 글로벌 호구 순위인 것만 같은 건 제 착각이겠죠.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과하다, 엥? 무슨 소리? 야 그거 그냥 안 사면 그만 아니야? 라며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샤넬도 불경기와 명품 시장 위축 앞에 장사가 없었죠. 한때는 정말 누가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던 샤넬 오픈런 문화. 그런데 최근엔 이른바 새 상품을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다가 파는 리셀 가격이 1년 전보다 몇백만 원이 떨어지면서 오픈런 자체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이제는 똑똑해져 버린 걸까요? 백화점 전체를 먹여 살리던 명품관의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인기 브랜드들 매출마저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이 쉽게 되어버린 이유가 얼마 전에 터졌던 디올의 8만원 게이트, 무려 400만원짜리 가방에 제조 원가가 8만원밖에 하지 않는다 라며 잠재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팍 쉽게 만들었던 신문 보도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 명품 브랜드의 가격은 90%가 브랜드 이름값이었던 걸 몰랐어? 라는 소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나 명품을 사랑하던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진짜 명품 맞나? 그냥 튼튼한 가방이 명품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치품 아니야? 라는 인식들도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몇백만원짜리 가방을 든다고 자신도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고작 몇만원짜리 시계를 찬다고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명품이면 그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럼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돈을 많이 써주던 명품들 대신에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더욱더 잘 먹히고 있는 후킹 포인트는 알리나 테무로 대변되는 더욱더 저렴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일상적인 쇼핑뿐만 아니라 커피의 여유를 비싸게 즐길 필요가 있어? 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 카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보다 저성장 또 불황사회를 한 발 먼저 걸었던 일본에서도 최고 갑부 순위를 나열해보면 소프트뱅크, 키엔스와 같은 이런 첨단 회사들을 누르고 저렴하고도 질 좋은 패션 상품들을 제공하겠다 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유니클로의 회장이 당당히 갑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불황형 아이템들이 한국에서도 더더욱 먹히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사랑했던 명품, 또 그런 명품들의 유례없는 추락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거나 또 틀린 내용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